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29일 오후 3시 반을 넘어서고 있는 순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일정책, 한미동맹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일반을 이해를 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운동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력은 이념을 가장 중시합니다. 이념을 사실보다도 더 중요시합니다. 이념을 헌법 위에 놓습니다. 또 이념을 어떤 면에서는 국가 이익보다 더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념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적 결사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민주주의, 진보, 민족, 평화 이런 말을 앞세우지만은 그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즉 계급주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비난을 받으니까 한국은 공산주의를 금지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민주주의 또는 사람 중심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북 정책과 대외 정책이 이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념의 포로가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느냐. 지금 바로 그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념을 앞세운 국내 정책은 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언론 그리고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무리를 해도 국내에서는 통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이 일본에 통하겠습니까? 미국에 통하겠습니까? 프랑스에 통하겠습니까? KBS, MBC, SBS, JTBC의 선동보도가 미국에서 통하겠습니까? 일본에서 통하겠습니까? 마크롱한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러면은 외교 무대에서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먹혀들지 않으면 뭐가 먹혀드느냐? 국력이 먹혀듭니다. 국력은 뭐냐? 첫째는 군사력, 두 번째는 경제력, 세 번째는 외교력, 그 다음에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경제력, 한미동맹 이런 걸 강화하면은 말빨이 세지죠. 강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대접을 받은 큰 이유는 경제력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한일 우호관계가 있었으니까 우리 편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오로지 김정은에게 잘 보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다 보니까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지탄을 받는 악마적 지도자인데 그 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국제무대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를 임수봉에 비교하면은 김정은이란 썩은 새끼줄을 잡고 임수봉이라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이 여러 나라들을 고민에 쌓이게 만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을 의존할 수 없겠구나. 드디어 일본까지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수상은 며칠 전에 시진핑하고 만났습니다. 아베,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이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등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의 확대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과 단짝이 되어가지고 그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관계가 껄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회담을 계기로 이 관계가 거의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합의하기를 시진핑이가 내년에 일본을 방문한다. 그리고 두 나라가 통화 스와핑을 맺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통화 스와핑. 외환 위기가 생길 때 서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환 위기를 막는다는 건데 한일 통화 스와핑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악화되면서 한일 통화 스와핑은 그 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4조 달러나 돼요. 약 4조에 육박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1조 달러 넘습니다.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아가지고 외환 이 위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할 수 있는 쿠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통화 스와핑을 맺었다는 것은 지금 국제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하니까 중국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데 그 대비하는 파트너가 일본이 되었습니다. 친미 국가의 대표는 일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국가 이익을 놓고 지금 계산이 상당히 과거와 같은 계산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와 시진핑은 대북 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하기로 또 했어요. 이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옛날부터 반공산주의의 보루죠. 중동에서 보루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왕세자가 지령한 것으로 보이는 카쇼기 기자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믿었던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을 하니까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의 푸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왕세자가 푸틴을 방문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재빨리 또 러시아는 어떤 성명을 발표했느냐 하면은 이 카쇼기 암살 사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발표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은근히 또 사우디아라비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하고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편드는 보통 상상할 수 없는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즉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한 문재인의 대북 정책, 김정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까지도 약화시키고 특히 김정은 집단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활동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것을 촉발시킨 것은 최근 있었던 유럽 순방 외교였죠. 유럽 순방 외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기만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절대로 여기서 이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뉘앙스의 부탁을 하니까 다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소중하다 해가지고 혹을 때리다가 혹 붙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이상한 김정은 특사 자격 비슷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김정은의 대리인 외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의 갈등은 그동안에 양국이 서로 웃어가면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고 덮는 쪽으로 갔더니 이제는 서서히 한미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출되고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대북정책, 과속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경고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게이자이 신문하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빅터 차라는 한때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취소됐던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핵화 협상이 잘못하면은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한미일 관계가 비핵화 협상 때문에 악화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노리는 바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한미 관을 이완시키고 한일 관계를 이완시켜서 한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김정은의 목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일 관계 나빠지는 거, 한미 관계 나빠지는 거, 그거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른바 이 정권의 외교정책, 대북정책의 가장 큰 기조는 자칭 민족공조라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문제는 민족공조가 뭐냐는 건데, 북한식 해석은 민족공조는 반미공조입니다. 반미공조, 그리고 반일공조예요. 이것이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기조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똑같은 대북정책, 대외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바로 계급투쟁론에 기초하고 있다. 계급투쟁론에 서면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주류 세력, 대한민국 건설 세력, 반공자유민주 세력, 친미 세력, 일본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세력을 다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고 오로지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하는 것, 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러니까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남북한 권력 세력이,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가치관에 기초한 전략이면은 이것도 공통성을 갖게 됩니다. 이 계급투쟁론이 대외정책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국주의론으로 갑니다. 즉 미국은 제국주의다. 자연히 반미로 가는 거죠. 반미,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거죠. 바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실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자기 이념에 충실한 외교를 벌이고 있다라고 볼 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요새 일본 기자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일본 경제신문에 쓴 글에서 이 서울특파원은 이런 글로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미조 관계가 막힐 경우, 여기서 조선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막힐 경우 미한 동맹의 상처와 핵 위협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북한의 핵 비핵화 협상이 막혀버리면은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손에는 뭐가 남게 되느냐? 한미동맹이 상처받은 한미동맹과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마지막에 어떤 결론으로 나오느냐? 한미동맹의 약화와 북한 핵 위협의 상존, 북한 핵 위협은 계속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근원적인 방법은 핵 보유를 하는 겁니다. 핵 보유는 우리가 자비적 핵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 우산을 확고히 뒷받침하든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해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런 핵 우산, 핵 전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미국인데 그것은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핵 위협에 문재인 정권은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고 만다. 그런데 이 분석이 정확하긴 한데 이 분석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건, 그럼 그런 상황을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 아니냐? 여기서는 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실수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실수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한미동맹의 약화와 북한의 핵 보유국 상태.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인질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바라는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참 기가 막힌 결론에 이르게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계속 벽에 부딪히고 있는 이런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을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좌익 세력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체 궤도 수정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선으로 가집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역사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욕을 하지 절대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썩은 새끼줄 같은 김정은에 기대어가지고 또는 김정은의 대변인 특사라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국제무대에서 열심히 뛰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동맹만 굳건하면은 또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에 대한 신념만 강하면은 떳떳하게 국제사회에서 세계 제5대 공업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이런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충고를 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은 이런 잘못된 노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안으로는 국가 정체성과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70년 동안 한국의 발전을 보장했던 이 노선, 해양문화권 전략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내후외환입니다. 내후외환이라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통령은 심부름꾼입니다. 감사합니다.